안녕하십니까. 예. 자, 공인중개사법 강의를 하게 될 김재홍 교수입니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아마 2차는 공인중개사법에서 한 90점에서 거의 100점 가깝게 받으셔야 아마 충분하게 합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공법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자, 공시법이 상당히 또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자, 점수를 보충해줘야 우리 공인사 법령에서 한 80에서 90점 최소한은 그 정도 받으셔야 됩니다. 잘 받으시면 한두 개 정도 이렇게 틀릴 수 있을 정도로 수업을 꼼꼼하게 해드리니까요. 넉넉하게 합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요. 시험 문제도 몇 문제씩 나오게 될 건지 거의 비율을 정해놓고 시험 문제를 꼭 내고 있습니다. 자, 법령에서 얼마, 그리고 실무 쪽에서 얼마, 그리고 각 단원별로 뭐가 중요하고요. 자, 어떤 문제가 시험 문제가 꼭 매년 나오는지 꼭 정해놓고 시험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요. 자, 알고 가시면 나중에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고요. 나중에 계속 모르시고 하시면 상당히 공부만 어려우시고요. 나중에 합격에서도 상당히 불안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잘못하시게 되면 또 재수나 삼수를 또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정리를 잘 해놓고 가시면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또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지. 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법령에서, 그리고 법령에서 이제 실무 쪽에서 합격을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 건지. 자, 먼저 3박자가 중요합니다. 자, 기본서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자, 기본서 내용들을 충분하게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 이제 내용이 어떤 게 있고 또 이해를 충분히 하셔야 자, 시험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자, 기본서만으로는 약간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형태가 나올 건지 문제집을 통해서 정확하게 출제 경향을 또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이제 시험장 가셨을 때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그리고 어떤 시간에 얼마 정도 풀 수 있는지 그런 시간 비율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나중에 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본서가 됐건 문제풀이가 됐건 최소한 3번 이상은 계속 반복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서나 문제집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더 반복해서 계속 이해를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암기만 해서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해까지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 후에 이제 문제집 후에도 또 비슷한 문제로 어떻게 나오게 될 건지 형태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모의고사도 자, 계속해서 이제 또 강의가 될 거고요. 그리고 40문제 만들어서 출제처럼 40문제 만들어서 또 한번 풀어보실 겁니다. 자, 그 정도 이렇게 3박자가 완벽하게 준비가 돼야 됩니다. 자, 기본서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그 기본서를 통해서 이해가 됐는지 파악하려면 문제집을 또 항상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제 경향처럼 40문제 만들어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건지 그리고 40분 안에 충분히 풀 수가 있는지 또 10분은 체킹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 정도. 우리 법령에서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의 모두 문제를 완벽하게 푸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과목은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요. 자, 그쪽에다가 시간을 좀 보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정도에서 이제 한번 간단하게 저렇게 충분하게 이해까지 하시게 되면 충분하게 합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우리 출제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출제 비율을 꼭 지키니까요. 먼저 첫 번째 법령 쪽에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한 70% 넘게 우리 법령에서 시험 문제를 낸다. 여기도 이제 법령 쪽에서 70% 낸다. 그 소리를 먼저 공단 쪽에서 시험 문제 내는 공단 쪽에서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 자, 이런 쪽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한 28개 정도 나오고요. 많이 나올 때는 30개도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각종 신고나 또 의무 쪽이나 그리고 보수나 협회나 그리고 행정처분이나 형벌이나 이런 쪽 묶어서 시험 문제가 거의 30개 가깝게 나옵니다. 40문제 중에서 30개 정도니까요. 우리 법령 쪽이 압도적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따로 떼서 여기도 2문제.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누가 하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될 건지 자, 그런 부분이 2문제 정도가 나오게 되니까요. 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실무 쪽에서 이제 실제 업무 보는 쪽은 그렇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등기법, 공법, 그리고 세법, 그리고 지적에 관한 법률 다양하게 이 법률에서는 우리 배우셨던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구성을 또 해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확인 설명서 구조나 확인 설명서를 어떻게 쓸 건지 작성할 건지 자 그런 부분들은 시험 문제에 꼭 내고 있고요. 그리고 자 거래계약서 다 끝났을 때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뭐 저당권 설정계약서 자 이런 계약서 그게 이제 거래계약서입니다. 거래계약서의 형식 그리고 이제 기재사항 그리고 확인할 부분들 자 이 정도에서도 시험 문제가 여기도 두세 개는 나올 거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나 경매나 또는 매수 신청 대리 자 묶어서 물론 이제 외국인 토지법이나 또는 분묘기지권 분명히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그리고 농지법 문제 꼭 묶어서 한 문제가 꼭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한 10개 정도 전부 합해서는 10개 정도 조금 적게 나오면 8개나 9개 정도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비중 중에는 상당히 좀 낮지만요. 여기도 완벽하게 맞춰야 그래야 80점, 90점, 100점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우리 교재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가 이제 충분하게 자, 내용들을 모두 집어넣었으니까요. 뭐 판례가 됐건, 아니 또 법이 됐건, 기출문제가 됐건, 다 반영을 쭉 해놨으니까요. 보기는 아주 편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접하기도 편하게 해놨으니까요. 나중에 공부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세 번째 또 출제 유형이나 그리고 그 출제 유형에 동일하게 문제를 반영을 해놨으니까요. 어떻게 출제가 될 건지 자, 예상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자, 유사한 문제는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풀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네 번째가 고득점을 보장할 수 있는 우리 기본서 자, 문제집.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때도 자,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는 또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많은 좋은 문제를 한번 추려서 내드릴 거니까요. 자, 그 정도 점검하시면 충분하게 합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어디서 몇 문제, 어떻게 나오게 될 건지, 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도 간단하게 또 설명드릴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일장 총칙 쪽에서는 재정 목적. 자, 재정 목적도 한 문제가 될 정도니까요. 재정 목적 주의를 좀 주셔야 됩니다. 법을 왜 만들게 됐는지 바로 1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 정의는 자, 중개나 또는 중개업. 자, 시험 문제감으로 반드시 되고 있습니다. 한 개 정도는 예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제 올 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두 문제나 세 문제 나올 건데 중개 대상물, 자, 중개할 수 있는 그 대상물이 뭐냐. 그리고 토지나 건물이나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 성격까지도 완벽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박스 문제에서 중개 대상물은 뭐냐, 기업이냐, 대것이냐, 자, 이런 쪽으로 시험 문제를 예상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2개나 3개 정도 나올 거다 예상하셔야 됩니다. 자, 2장 쪽에서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도 한 문제가 나오게 될 거고요. 시험은 누가 실시를 하는지, 그리고 시험의 특징이 뭔지, 공고는 또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응시 수수료 같은 건 어떻게 반환을 해줄 건지, 자, 그런 부분 주의를 해놓으시고요. 한 문제는 나올 거다. 자, 등록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한 문제가 나오고요. 특히 이제 법인의 등록 기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인의 등록 기준 주의해 놓으시고요. 그동안 결격 사유는 시험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 12개의 결격 사유, 자격 결에서 나중에 중개업 못하게 되는 또는 등록 신청이 안 되는 그런 사유들, 요 사유를 잘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2개나 3개 정도는 나온다. 여셔야 됩니다. 자, 3장, 4장이 정말 중요하고요. 시험 문제 감에서 거의 12개, 3개는 여기서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3장 쪽에서 이제 겸업. 6가지 겸업은 한 문제가 매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개사무소, 특히 이제 분사무소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용인이 사고 쳤을 때 밥상 3개입니다. 민사나 형사나 행정책임, 각종 다양한 책임이 있으니까요. 나중에 고용인 문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옮겨가셨습니다. 얼마 만에 신고, 어떻게 신고할까요? 자, 이 문제는 안 나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자, 휴업이나 그리고 폐업이나 재개나 변경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도 한 문제가. 그리고 자, 인장 등록을 언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될까요? 제재가 뭘까요? 자, 문제가 이제 5개에서 6개도 나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4장 쪽은 이제 문제가 조금 더 나오게 되고요. 자, 중개사무소 명칭,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름도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름은 잘 보일 수 있는 크기로
한 문제 정도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자, 거리정보 사업자. 자, 매년 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도 하나. 그리고 전속중개계약 안 나올 수가 없고요. 가끔씩은 2개도 나옵니다. 그래서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을 때 어떤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또 매도매수는 어떤 의무가 있는지, 자, 보수를 지급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을 거니까요. 자, 그런 부분들은 한 문제 예상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확인 설명이 정말 가장 중요할 정도로 확인에다가 설명하십시오. 권리관계, 사실관계, 공법관계, 자, 이런 것들은 확인에다가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그리고 이제 자료 요구는 누구한테 어떤 걸 할까요? 조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는 언제 작성할까요? 작성해서 누구한테 줄까요?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최소한 하나에서 2개는 나온다. 확인 설명은 제재가 이제 업무정지가 아니라 과태료로 바뀌었다. 더 세부적으로 넣을 겁니다. 자, 거래계약서 서식이 없다 보니까 필수적 기재사항 몇 개? 9개. 거기가 매년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하니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 치고 배만 들이대니까 보증 설정 하십시오. 한 문제감이고요. 특히 이제 금액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나중에 손해배상금이 빠져나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제재가 뭐가 될까요? 자, 시험 문제 예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호자. 그러면 여기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 어디다가 예치하고 누구 명의로, 자, 그리고 보증서 발행은 누가, 그리고 보증서를 누구 주고 찾아올까요? 제재가 뭘까요? 주셔야 됩니다. 자, 금쟁이 매년 한 문제가 나오고요. 하지 말아라 7개, 3학년 2반 3개, 1학년 1반 4개, 매매하면 초과판다.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정리를 해보실 겁니다. 특히 이제 직접거래 쌍방대리 맨날 주의하십시오입니다. 매년 시험 문제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8개에서 많으면 10개 정도까지도 나오는 게 어디? 4장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보수 쪽에서는 계산 문제 하나 나오고요. 내용 문제 하나 나옵니다. 자, 중개보수는 어떤 기준으로 받게 될까요? 그리고 다양한 요율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또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될 거다. 예상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2문제 예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 우리 단체 공인중개사 협회는 4단계가 있습니다. 설립 절차, 숫자 특히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지분화 지배는 어디다가 둘까요? 더 중요한 공제사업은 공제 규정이나 책임 준비금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위원회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위원장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임명 위촉을 하는지, 자, 이런 부분은 한 문제가 역시 집중적으로 여기서 나오게 될 거니까요. 하나나 2개가 나올 건데 한 문제 예상을 하십시오. 자,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7장 쪽에서는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나 그리고 별표까지 주의를 꼭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등록 취소는 상대적 말고 절대적이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상대적이 가끔씩은 나올 때가 있지만 한 문제 예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업무 정지도 별표까지 정지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6개월인지 설명을 또 잘 드릴 겁니다. 그다음 이제 그 외에 행정처분의 승계나 그리고 포상금 내용 별로 없지만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의 승계도 한 문제가, 자, 포상금은 매년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를 신고했을 때 얼마를 줄까요?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교육은 안 나올 수가 없을 거고요. 실무교육 그리고 직무교육, 연수교육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형벌. 특히 이제 1년 이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아주 중요하니까요.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여기도 한 문제가, 그리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 별표까지도 주의하십시오. 200입니다. 300입니다. 400입니다. 500. 그리고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자, 그런 별표까지도 주의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몇 문제? 2문제.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뭐고? 매매만, 교환도 아니고 그거입니다. 그다음 이제 어떤 방법으로 신고할까요? 대리는 어떻게 할까요? 게입니다. 그다음 이제 정정 신청, 변경 신고 한 문제감으로도 작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없어졌을 때 해제 신고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에서 2개 정도 예상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실무 쪽으로 왔는데요. 자, 실무 쪽에서 중개계약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서식 구조만 잘 기억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그냥 성격만, 중개계약의 성격만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 안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번째 2장 3장이 중요한데요. 확인 설명. 우리 확인 설명에서 구조는 특히 시험 문제가 나올 거고요. 기본의 뭐, 그리고 세부의 뭐,
자, 앞글자 따보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됐었던 거. 꼭 시험 문제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공부조사를 따로 어떻게 할까요? 그입니다. 대장 볼까요? 등기상 증명서 볼까요? 토지 이용계 확인서를 볼까요? 딱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정지상권 민법에도 분명히 문제가 나올 겁니다. 우리 법령 쪽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판례까지 꼼꼼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식 작성, 서식 구조는 무조건 나올 거고요. 묘지 문제도 한 문제가 꼭 나오게 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까지도 주의하십시오. 게임입니다. 그다음 이제 거래계약에서 이제 거래를 확인하는 부분도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법인 같은 거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될까요? 명칭당 1차에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 법령에서도 나옵니다. 무조건 나올 거고요. 주택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판례까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최소한 2개 정도는 나와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토지법, 신고냐 허가냐, 공법에 토지거래 허가나 그리고 농지법 문제 우리 법령에서도 한 개는 무조건 나옵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여기가 우리 시험 문제가 10개 중에서 한 5개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3장, 4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경매, 우리 경매는 좀 어렵게는 안 내고 있지만요. 경매 절차 같은 것들 또는 배당 순서 같은 거 점검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 변호사, 법무사 안 부럽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도 어떤 특징이 있는지 꼭 이렇게 중개업하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어떤 절차, 보증 설정은 언제, 그리고 얼마로 할까요? 교육은 누구한테 받을까요? 등록 신청은 누구한테 할까요? 그리고 구체적인 절차가 뒤에 나올 건데요. 거기까지 점검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2개 정도 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법령까지 한번 간단하게 어떻게 문제가 나오게 될 건지 한번 그런 부분들을 쭉 지켜보셨으니까요.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해 놓으시면 우리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될 건지 알고 가시면 넉넉하게 90점, 100점까지도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정도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믿고 따라오시면 충분하게 95점, 100점까지도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 정도는 자신 있게 해드릴 거니까요.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